자, 수장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저만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여요. 대학 친구들을 만나 남편에 대한 불만을 얘기해보면 다 그렇게 산다고 남자들은 다 그렇다고 얘기해줘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친언니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니 언니는 나는 반대로 생각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가정이든 모두 어떤 걱정을 가지고 있고 다 나와 비슷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행복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가운데 행복이라는 기준을 놓고 행복하다 불행하다는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걸 크게 생각하면 행복한 것이고 가지고 싶은 것을 크게 생각하면 불행한 것 같아요. 제가 욕심이 많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걸까요? 그렇다면 욕심을 내려놓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딱 그 정확하게 어떤 상담을 한다 이것보다는 좀 행복과 불행 이 경계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음. 근데 참 저도 이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오고 앞으로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행복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된 또 하나의 계기는 어떤 면에서 저는 저와 비슷하게 사는 사람이 제 주변에 한 명도 없거든요. 어, 그러니까 뭐 제가 다른 뭐 유튜버 분들하고 친분이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그래서 제 주변에는 유튜브를 아예 보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유튜브를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예 안 보는 친구들 없는데 제가 이제 한창 유튜브를 할 때는 아예 이제 그런 걸 보지 않는 분들도 있었고 이제 그게 뭔지도 모르는 제가 예전에 팟캐스트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남과 비교를 애초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안하긴 한데 불행하진 않는 이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되새겨 보면 불안하긴 하죠. 이게 내가 지금 맞게 가는 건가? 근데 이제 불행이 끼어들 틈이 좀 없는 거예요. 물론 뭐 가족 문제라든가 이런 개인사를 끼어들여면 뭐 불행하다고 보면 불행할 부분도 있겠죠.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뭔가 내가 불행한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하게 되는 시간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끼어들 틈이. 왜냐면 오히려 그것보다 지금 내가 가는 길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 행복은 어쨌건 나의 것인데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나의 것인데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대체적으로 좀 비교해서 드러나긴 하거든요. 이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남을 때도 요즘에는 뭐 이 사람들의 워라밸을 좋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미래 비전을 줘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있잖아요. 뭐 돈도 잘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월급을 잘 줘야 됐다면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미래 비전이나 아니면 이 사람들의 인생을 존중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회사에서 일을 계속 시키는 방법을 떠올리는데 다른 게 또 있죠. 이 사람들이 회사에 남게 하는 것과 회사를 떠나게 하는 요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요인과 불행한 요인이 완전히 대칭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이런 자아 실현도 되고 뭐 미래 비전도 있고 워라밸도 있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능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그런 걸 추구하긴 하는데 회사를 떠나게 되는 계기는 워라밸이 안 좋다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 뭔가 이 내가 인간관계에서 너무 치여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비전이 있더라도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이게 행복을 얻게 되는 요인과 불행을 얻게 되는 요인이 어, 완벽히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은 동시에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되게 뭔가 내가 일을 추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서 되게 행복한데 내 주변과 어떤 조건을 비교하면서 불행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지금 행복하다는 느낌을 못 가져버리는 거지. 근데 행복과 불행은 그렇게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말로 이렇게 언어적인 정의로 생각해보면 행복과 불행은 동시에 존재하기가 참 어려운 거고 말이 안 되는 건데 약간 그 제가 어떻게 말장난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우리가 심리적으로 느낄 때는 행복과 불행은 동시에 존재하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요인과 불행할 수 있는 요인 그리고 대체적으로 불행은 혼자 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행복한 요인에 집중하고 그리고 불행한 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불행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것을 제거했을 때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행복한 어떤 요인이 없다고 해서 불행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이 없다고 느껴서 불행할 수 있는데 돈이 많아졌을 때 행복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들어가면 굉장히 개인차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그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뭐 너무 제 얘기를 막 하는 거는 되게 좀 부끄러운 일이고 그리고 이렇게 와닿지 않는 얘기가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제 주변에 굉장히 이게 인간의 편차가 좀 크거든요. 뭐 이게 지금 또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뭐 못 산다고 하면 굉장히 못 사는 친구도 있고 잘 사는 굉장히 잘 사는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들의 그런 조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뭐랄까 신경 쓰게 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된 계기는 이게 온전히 내가 무언가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게 내 삶이구나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서 결과가 나온다는 걸 느낌을 받고 그리고 나의 무언가 이런 선택이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권한이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서부터는 이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다르지 않구나. 그냥 다만 내가 무엇을 보느냐의 차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던 것 같고 그 뒤로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루어지는 거를 또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막 대단한 일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보드를 배운다거나 겨울에 가서 보드를 배운다거나 그런 사소한 것들이 예전에 저에게는 그렇게 사소한 일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소한 것들, 그러니까 내 선택으로서 무언가가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실제로 몸으로 느끼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이뤄나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그러면 내가 결국 만들어 나가는 이 안에서 꼭 뭐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낙관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이 삶에 좀 가까운 모습을 만들 수 있겠구나. 물론 내가 어떤 모습을 딱 그리고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내가 만드는 그 예술 작품이 내 삶이구나라는 느낌을 이제 받게 되면서 뭐랄까 그 당시에 굉장히 어린 시절에 저는 뭐랄까요 되게 여기저기 막 핑계도 많이 대고 남 탓하고 이런 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많이 했었겠죠? 안 하는 중학생이 어디 있겠어요? 뭐 고등학생이 어디 있고 뭐 다 모든 것을 다 온전히 자기의 선택으로 돌리는 수 있는 그런 시절을 처음부터 겪는 사람은 없잖아요. 음. 어쨌든 첫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선택해서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것이 행복과 불행이 둘 다 존재하지만 그 행복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만들어주는 것 같고 그래서 이 행복과 불행을 볼 때 이걸 두 가지를 동전의 양면처럼 보지 않는 것도 또 하나의 좀 관점이잖아요. 행복과 불행은 동시에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보통은 행복은 내가 선택해서 이뤄나가는 게 행복이고 불행은 남과 비교하거나 아니면 내가 기준에 못 미치는 그 갭에서 나타나는 게 불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이제 맛있는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 건 행복인데 그 과정에서 나는 원래 굉장히 고급스러운 파스타를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이 맛있는 햄버거가 이 고기 질도 좋고 육질도 좋은 뭐 파스타에 있는 고기보다는 나쁘겠죠? 근데 머릿속에 그 파스타를 생각하면서 먹으면 이 혀가 느끼는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불행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 분명히 어쨌건 작게나마 행복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어쨌건 내가 햄버거를 선택해서 먹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이제 그 내가 소화되고 입안에서 느끼는 미각과 이런 건데 그거마저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나는 어쩔 수 없이 택했던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머릿속에 파스타밖에 안 남는 거죠. 물론 뭐 파스타가 좋은 음식이고 햄버거가 나쁜 음식이건 절대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 하나의 예시니까 이제 뭐 잘 척하면 착 알아들으시겠지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햄버거를 선택했고 그리고 지금 어쨌건 내 앞에 햄버거가 놓였으니 온전히 나는 햄버거를 맛있게 먹는다. 뭐 파스타는 뭐 나중에 먹으면 되지.
라면 파스타 먹는구나? 아 그래 좋겠네. 되면 그 순간에는 온전히 행복을 느낀단 말이죠. 물론 나중에 내가 파스타를 평생 못 먹고 하면 그게 괴로워서 뭐 불행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걸 뭐 미리 불행할 필요 없잖아요. 예. 그게 이제 행복과 불행이 동시에 존재하는 과정에서 인생에서 행복을 좀 더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뭔가 좀 더 내가 생각하는 목표에 내가 지금 못 미쳐 있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 불행에 집중을 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행복을 놓치거든요. 왜냐면 이게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니까 난 불행하니까 행복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데 행복과 불행은 원래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나는 행복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겠구나. 현재의 행복에 집중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어제는 진짜 오랜만에 한 3년, 4년 만에 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친구죠. 제가 대학원 시절에 제 후배니까.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결혼을 하고 애가 둘이 있는데 이제 외국에 나가서 몇 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장을 온 거예요, 한국으로. 그리고 이제 그 친구의 이제 아내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회사 일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친구랑도 이런 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어, 뭐, 뭐 남자끼리 만나서 뭐 행복 막 우리 어떻게 행복이 이렇게 말하면 좀 낯간지럽지만 그냥 삶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죠. 삶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건데 그 친구한테 말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내가 이 친구한테 무슨 말을 하면 너무 내가 지금 여기 이제 오늘 주제가 행복이다 보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다고 지금 유세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순간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지금 뭔가 그 안 좋다고 말할 만한 게 없는 거죠. 그냥 뭐 힘든 일은 뭐 주변에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지금 뭔가 불행하다고 말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 내가 선택한 일들이니까. 그 일은 그리고 항상 과정에 있고 물론 이게 너무 결과가 안 나오고 맨날 과정에만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서 조금 느꼈어요. 이게 사람이 자기가 선택을 하고 선택에 책임을 지는 그 과정이 참 어떻게 보면 행복한 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가 항상 우리는 주변에 불행이 존재하거든요. 왜냐면 나보다 더 잘났고 뭔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있어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은 어디에나 존재하니까요. 세상에는. 그리고 내가 중간보다 못 미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불행할 수 있는 그런 것과 비교하면 불행할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생각을 들면 좀 그렇죠. 물론 이제 어제 그 친구는 이제 좀 한국에서의 삶을 다시 또 꿈꾸고 있는 거죠. 이제 워낙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근데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가족과 이제 너무 서먹하고 막 자기의 자리가 없을 수 있는 그리고 그렇다고 또 뭐 외국 생활이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니고 막 이제 그렇지만 또 젊을 때 또 이렇게 이뤄 나가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고 이제 그러면서 좀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얘기하면서 느꼈던 거를 제가 좀 말을 좀 조금 순화시켜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말이 조금 천천히 나오는데 어쨌건 순화시켜서 드릴 말씀의 결과는 그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거에 행복을 느끼지만 미래의 나는 또 다른 거에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아이를 낳아도 되고 안 낳아도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그 친구는 어쨌건 아이를 낳은 상태니까 가족이라는 것을 하나의 그 친구의 좀 인생에서 하나의 가치로 봤을 땐 나중에 아이들이 크고 친해지기는 좀 어렵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성장 과정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부모님과 뭔가를 배우고 애착을 하고 어느 순간 부모님도 인간이었음을 깨닫고 인간이었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교육을 잘못했구나를 또 깨닫고 그리고 그래서 한 시점에는 또 분노하고 반항하고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흘러서 그걸 또 이해하게 되고 내가 부모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흘러가면서 결국은 내가 부모님과 심리적으로도 독립하는 시점이 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독립하는 시기는 무조건 와요.
근데 어려서 이렇게 애착을 안 쌓게 되면 나중에는 기회가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눴죠.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안 하고 안 했거나 아니면 뭐 가족이 없이 뭐 네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건 좋은데 나중에 네가 뭔가 사업을 하거나 그럴 때는 선택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족에 대한 선택지는 네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복에 대한 개념을 추구한다고 했을 땐 결국은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내가 선택에 책임지는 과정이 행복을 이어나가는 과정이고 내가 주변에 이런 불행을 쳐다보지 않는 게 불행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인데 가족이나 무언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선택하거나 그것을 결과로서 추구하면 거기서부터 변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 근데 난 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겠어. 그래서 막 그 사람한테 막 뭘 사주고 돈 사주고 막 청부업자까지 시켜가지고 막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괴롭히고 막 그런다고 한들 그 마음을 얻을 수 있겠냐는 거죠. 못 얻는단 말이죠.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죠. 너무 드라마 같은 얘기를 했네. 아무튼 근데 그런 것은 아무리 내가 선택했다고 해도 그것이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건 또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내가 끝까지 이뤄나갈 수 있는 가치면 그게 행복과 직결될 수 있는 생각의 방법인데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 예를 들어서 진정한 사랑이다. 이 여기서부터는 좀 애매해지는 거죠. 내가 혼자 사랑하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좀 힘든 거죠.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우주 정복이야. 지구 정복이야. 이래도 뭐 그 과정에서는 행복할 수 있겠지만 어쨌건 어느 선을 넘어서 행복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선택들에 대해서 현명하게 선택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그 선택들을 좀 온전히 좀 책임지는 그런 과정들을 행복이라고 느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그 좀 된 드라마지만 저 유튜브에서 이제 요약본으로 보긴 했지만 그래서 디테일한 건 잘 모르지만 이제 아는 와이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내용을 좀 요약을 하자면 결혼한 부부가 있고 아내는 이제 고등학교를 거의 졸업하자마자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바로 아이를 낳아서 이제 굉장히 치 있는 삶을 사는 거죠. 두 사람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이러니까 아내는 굉장히 힘들어서 남편한테 막 힘들게 하고 남편은 또 그게 또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 하는 상황.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남편이 우연히 이제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해서 과거로 돌아가요. 이 드라마 말고도 이런 식의 플롯을 가진 영화는 많죠. 영화도 많죠. 뭐 타임루프물 같은 거 보면 일본 드라마에서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쨌건 과거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이제 자기를 좋아했던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하는 거죠. 다른 현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전 와이프가 솔로인 상태로 자기를 또 만나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후회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 후회를 하는 거에는 이제 그건 이제 아무래도 드라마다 보니까 좀 이게 좀 판타지적인 그러니까 이제 그 설정이 판타지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제 심리가 좀 판타지적인 것들이 좀 존재하죠. 뭐 이렇게 사람이 꼭 그렇게 막 쉽게 반성하는 존재는 아니니까. 근데 내가 그 상황에서 상대를 좀 더 이해하려고 했고 그 사람의 행동의 이유를 좀 알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해가지 않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 뭔가 내 주변이 좀 더 정리가 되고 무언가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내 모든 시간을 쏟아서 달려갔다면 훨씬 더 많은 걸 이뤄냈을지도 모르죠.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더해서 책도 뭐 더 많이 쓰고 유튜브도 더 우선순위를 둬서 굉장히 많은 영상을 찍고 그리고 그것도 퀄리티를 높이고 이럴 수가 있었겠지만 뭐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존재하고 선택지 말고도 내가 어떤 걸 선택함으로써 잃는 것도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저도 그런 면이 있지만 내가 어떤 걸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에 대한 것만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이 결혼 생활도 그렇지만 물론 이 질문을 해주신 분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예, 다만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A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의 이 삶을 부대끼면서 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딪히면서 느껴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절망감이죠. 절망감들 그리고 괴로움 그리고 상대의 심리의 이런 바닥을 보면서 그런 데 집중을 하는 거죠. 하지만 떠나간 사람, 내가 가지 않은 길에 존재했던 그 사람은 나에게 보였던 아름다운 모습만 남아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모습만 보였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나와 사회적 관계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포장된 모습만 보였을지도 모르죠. 꼭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가지 않은 길은 거기에 어떻게 보면 환상적인 그 포장지에 그것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거기에 갔을 때 얼마나 고통이 있고 그 안에서 또 고통 속에서도 행복이 존재하겠지만 그런 게 있는지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당시에 내가 이것이 더 좋아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택하지 않은 차선책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 때 뭐 운동을 해요. 뭐 권투를 선수를 했다고 치자고요. 권투 선수를 하다가 너무 힘든 거죠. 훈련 너무 힘들죠. 당연히 운동하다 보면 운동선수가 되면 운동선수를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앉아서 공부만 하네. 나도 저렇게 그냥 쉽게 살 걸. 이렇게 생각해요. 반대도 마찬가지. 나도 저렇게 그냥 머리 안 쓰고 저렇게 몸이나 썼고 살았으면 뭐 내가 이렇게 새로운 거 만들어낼 필요도 없고 이런 걸로 고민 안 해도 되는데 집에 있을 때는 일 생각 안 하고 푹 쉴 수 있을 텐데 아니란 말이죠. 막상 그 길을 걸어가 보면 그 길 안에는 디테일 속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불행으로 보일 수 있는 여지들이 다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삶인 거죠. 뭐 그래서 백설공주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는 그 과정 속에서 매일 하하호호 웃고 그 정말로 그 영원히 행복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건 뭐 동화 속이니까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그 행복 안에는 그 행복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정말로 고난과 고통과 그런 가시밭이 존재하는 거죠. 어쨌건 과거의 나는 차선책보다 이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이걸 선택했단 말이죠. 과거의 자신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선택했던 것을 책임지고 가면 그 안에 행복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실은 다 하나로 묶여지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결국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지는 과정에 행복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모든 고통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줘요. 이거는 제가 참 입 밖으로는 잘 안 내는 말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에게 주어진 고통과 고난 속에는 물론 내가 갑자기 어디 가서 막 병에 걸려서 아프다 이런 고통 말고 내가 인생에서 힘들고 뭔가를 넘어서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의 이런 힘듦은 나에게 가르침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좀 더 하나의 관점을 얻게 된다거나 아니면 좀 더 나은 사람이 된다거나 이제 그런 변화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걸 내가 스스로 깨달았을 때 그게 이제 하나의 행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하나씩 깨달아갈수록 또 하나씩 버려지는 것도 존재해요. 분명히 이건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바꾸는 거죠. 이게 내가 이거를 얻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잃는 부분도 존재하는 거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통찰을 얻는 대신에 어쨌건 순간 기억력이나 이런 거는 분명히 떨어지겠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물론 그런 것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 보면 좀 유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결국 오늘도 이 말에 대해서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무언가를 내가 선택했음을 잊지 말고 과거의 나를 믿으면 그것이 이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행복에 좀 더 집중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행복 사이에는 무조건 고난과 가시밭길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게 특히나 현명한 사람 그리고 현명해져 가는 사람일수록 그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요.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나는 행복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실은 어떻게 보면 좀 표면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걸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제가 행복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행복과 불행은 이 동전의 양면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행복과 불행은 이 동전의 양면은 아니다라는 거. 음. 그렇습니다. 이 말이 참 행복과 불행 이러니까 되게 막 동전의 양면 같지만 동전의 양면이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두 가지 다 동시에 존재하고